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 폐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개장 또한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아직까지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반등 모먼트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환율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가 매파적으로 올라오는 시점에 1,450원으로 고점을 찍었고, 현재 크리스마스가 지난 이후 연휴가 종료된 이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은 장중에 1,480원을 수렴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현재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투명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 빠르게 정리해 드리고, 우리가 2025년에는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테마, 경제 전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해야 하는 테마까지 빠르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금리 같은 경우에는 1,480원으로 2009년에 발생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 또한 지난 1998년 IMF 이후 최고가에 근접을 하면서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정치와 관련된 불확실성 또한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후에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가 되면서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아직까지 자국민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외인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불안정한 모습, 천장을 뚫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진정되는 데까지 필요한 건 우리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통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거되는 시점까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원달러 환율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투자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선택이 아니라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매매가 잦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냐. 우선 첫 번째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보게 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세 감세와 관세와 관련된 정책이 대거 준비가 되어 있죠. 주요 정책 공약만 보더라도 미국 우선주의가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건 물론이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충돌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점진적으로 침체되는데 물가는 재차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죠. 그만큼 미국 증시 자체는 견조한 성장 전망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보일 수 있는 반면, 주변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GDP가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되게 되는 경우 우리 대한민국은 2025년에 수출 피크아웃이 전망됩니다. 2025년까지는 반짝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피크아웃이라는 건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어도 2025년까지의 수출은 이미 필요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출하될 물량들까지 의미를 하는 거라서 2025년이 지나고 나서 2026년부터는 성장성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출구 전략을 기대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만지기 전이기 때문에 섣불리 가늠할 수가 없다는 점. 그렇다면 증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2024년에 25년에 기대할 수 있는 이 수출 호조를 통해서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피크아웃 우려감, 수출이 좋아지다가 정점을 찍고 쉬어가는 형태로 움직일 때
이 구간이 증시에 먼저 선반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율이 지금처럼 요동칠 때 수출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고 특히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수출주들 또한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수 시장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2024년 2분기 이후 월 평균 실질적인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지 못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다가 환율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소비는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하락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개선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건 환율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경기 전망이 개선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업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가냐? 정반대죠. 일자리를 축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경우 기업들도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2024년 10월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3천 명 정도 증가했지만 증가폭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 국내 내수 경기가 반영된 고용지표는 추가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 경기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겠지만 2025년에 피크아웃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셔야겠고요. 수출 경기 또한 추후에는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의 상승은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내수 시장 또한 둔화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원달러 환율이 진정된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가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수출, 내수 둘 다 안 좋을 땐 뭘 봐야 되냐? 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트렌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항공, 유통 쪽에다가 표시를 해드렸지만 사실상 전방위 산업 전체에 걸쳐서 모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메모리 시장은 아직까지 견조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라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비즈니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가 있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드론이 있죠. 시대를 바꾸고 있는 기술, 2025년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또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이 소비에 대한 습관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맞춤형 광고, 타겟형 광고로 바뀌게 되고, 광고가 바뀜에 따라서 쇼퍼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에 의한 소비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한 브랜딩이 새롭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경쟁업체의 가격, 수요 결정 요인을 모두 모니터링해서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량 데이터까지 확인하는 정말 고도화된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사업 또한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방위 산업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딱 집어서 알려드릴 수 있는 테마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고, 그 전에 국내 시가총액 상위 테마인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산업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거의 2배 가깝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약 13%가량의 성장률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만큼 고성능 메모리 시장 또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IC 제품군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이 IC 제품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형 회로와 가까운 전자칩들이기 때문에 소형 전자칩이 필요한 건 고성능 메모리를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적층수를 높여가기 위해서 소형 전자 기판들 그리고 전력 반도체가 중요해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전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소형 반도체가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형 반도체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은 그리 크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가 피크아웃을 찍는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의 선반영이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국내 증시 부진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었지만 그로 인해서 반등할 여지는 있지만 올해처럼 극적인 반등 신고가를 기대하기엔 2025년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 그래서 반도체는 적합한 투자처가 아니겠죠. 우리가 중단기적으로 너무 길게 보지 않고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내로 커트를 한다면 반도체 또한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 정말 긴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다지 좋은 테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 제약바이오 시장은 CDMO 쪽이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 CDMO는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점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가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의 실질적인 수혜주인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매파적 금리 인하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아서 지수가 반등할 때 반짝 따라올 수는 있지만 비만 치료제와 같이 독자적인 모멘텀이 아니라면 극적인 반등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는 바로 무엇이냐? 2025년은 외국 자본이 복귀할 때 가장 먼저 매수할 종목들이 지금 우리가 모아가야 하는 종목들입니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외국인이 내리 지금까지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금지됨으로써 기관은 유동성 공급자의 명목으로 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공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선물 시장을 제외하면 해지성 대응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매도 규제가 완화되고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기 때문에 하나의 옵션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환율이 진정되고 공매도 규제가 완화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외국 자본이 저가 매수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그에 따른 성장주와 수혜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공지능이 고도화되고 트럼프 행정부와 정부 효율성위원회인 머스크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자율주행과 드론이 있겠고요. 인류의 최대 격전지, 최후의 마지막 전쟁터라고 해석될 수 있는 우주항공 또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테마입니다. 특히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임기 중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 역사를 바꾸는 한 줄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현재 인공지능의 고도화를 가속화시킨 오픈 AI가 본격적으로 참전할 준비를 하면서 로봇 시장의 성장 또한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바로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의료와 관련된 기술들, 실제로 이미 일부는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의사보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AI 의료 시장은 천문학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의 CEO 또한 AI 의료 시장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후 부가가치가 천문학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이 이 첨단 기술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술들, 현재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미중 첨단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가시적인 성장과 기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지금은 증시 불황이기 때문에 좀 물리더라도 천천히 분할로 모아간다면 많이 내려온 만큼 증시는 또 반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되고 호재가 나오기 시작할 때 또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숱하게 많았던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글로벌 위기, 심지어 우리나라는 IMF까지 빠르게 극복을 한 나라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분명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면 반드시 증시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살아난다면 자연스럽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천천히 호흡 조절하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들 올해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연말까지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되고 있지만 2025년은 따뜻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